자, 카카오뱅크도 들여다볼 거예요. 카카오뱅크를 보시기에 앞서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카카오페이 또 변동성 확장되고 윗방향으로 오르고 또 나머지 주력주들 빵빵하게 시세 나올 때 그때 오시면은 조금 많이 늦어요. 오시는 경우는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매매가 나는 매매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은 고점을 놓치더라 하시는 분들, 저점 잡는 거야 뭐 올라가는 것도 잘 잡고 내려가는 것도 잘 잡고 잘 잡는데 고점을 놓친다. 사고 나서 수익은 난 분명히 났었다. 근데 차익 실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빠르게 오십시오. 특히 이제 계좌의 종목이 지금 손실이 많으신 분들, 이번 장에 이렇게 좋은 장에 수익 잡아내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11월 초에 들여다봤었고요. 카카오페이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카카오페이 설명드리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신규 상장주들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던 시기가 있어요. 2021년도.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프리미엄이 높게 붙은 시점도 그 시점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거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은 카카오 쪽이 IPO를 준비를 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IPO를 단행하게 됨으로써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IPO를 하고 또 흥행에 성공을 했었죠. 2021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시세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동반적으로 네이버가 더 표면상의 실적이나 성장성이 더 크고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그런데 왜 네이버가 못 움직일까?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요. 시가총액은 항상 네이버가 우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카카오가 시가총액을 네이버를 넘긴 적이 뭐 장중 기준으로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지금은 이제 또 엄청난 차이가 있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76조까지, 네이버는 76조까지 올라오고요. 카카오는 77조까지 올라왔어요. 순위는 2위, 3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그리고 카카오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고 네이버는 76조까지 뿐이 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까지도 장중 기준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카카오 네이버가 나쁜 회사는 아니잖아요. 프리미엄이 빠지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60%대 하락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페이가 80%대, 그리고 뭐 하이브, 크래프튼,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 테크놀로지 이런 신규 상장 주들 기준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최대 뭐 80%까지 나온 거죠. 60%대, 70%, 그리고 80%까지도. 그러던 것이 이제 10월 말부터 반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반발력 그 이상이 되지는 않았고, 나머지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 테크놀로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는 요즘에 뭐 엔터주들이라든가 콘텐츠주들의 변동성 확장, 중국발 심리적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이브는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 와중에 카카오페이나 뱅크는 뭐 상당한 탄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난 이후에 흐름이 90일에서 70일인 거지 카카오페이는 100% 이상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고 1시간 전에 케빈님이 대표님 화이팅 하셨는데 지금 봤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카카오뱅크와 페이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는데 마지막 자락에는 결국은 손실이 나서 손절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들여다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카카오뱅크가 좀 더 차트 보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관망을 하다가 결국은 28%또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밀릴 때는 거래가 급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죠. 그리고 27,000원의 카카오뱅크의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는데 못 따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뭐 또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 다 주식시장에만 매달려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28%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그걸 보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밀릴 때 조정폭도 큰 거죠. 아니 상한가 또 28% 갔던 종목이 밀릴 때는 뭐 하한가 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2, 3%의 손절 범위를 설정해서 대처하겠다. 그게 힘든 거죠. 해결 결론은 뭐 27,000원의 손절을 잡아드렸는데 거기서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주춤했습니다. 시장도 좋게 봤고. 근데 이제 시장도 흔들리고 카카오뱅크도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노선 25,000원을 드렸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결론은 시장의 지수가 흔들리면서 우리 나머지 종목도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면은 그러면 뭐 결단을 내리자. 카카오뱅크의 거래량이 1,000만 주씩 터져줘서 돌리지 않는 한 일단 여기서 잘라내고 1,000만 주씩 터지고 돌리면 터지지 않는 한이 아니라 터지면서 돌리면 들어간다. 터지지 않으면 우리는 손절한 이후에 안 쳐다본다. 근데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면 우리는 들여다본다. 카카오뱅크가 1,000만 주까지는 터지지 않았어요. 그 기준에. 그런데 5MA, 20MA를 넘기고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서 카카오페이와 뱅크를 병행을 한 건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페이가 조금 더 가볍고 거래가 더 터져 있어요. 이슈가 조금 더 있고 뱅크는요. 뱅크는 일단은 누적 수급이 소폭이지만 들어옵니다. 주식수는요. 얘가 1억 3,200만 주의 유통 물량이 없어요. 거의. 유통 가능 물량이 별로 없고 어느 정도인데 2.8%로 일단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4억 7,700만 주예요. 주식수 꼭 아셔야 돼요. 주식수 모르시면은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4억 7,700만 주짜리 이 종목인데 수급 범위가 매집량이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들여다본다. 그리고 저는 저거를 꼭 보여드립니다. 저거를. 저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거는 꼭 자세히 보지 자세히 언제 연도가 언젠지 연도가 언젠지 결론적으로 일단 21년도 8월 11일 13일 그리고 17일 요거를 좀 보세요. 21년도입니다. 작년이에요. 이때가 시가총액 얼마냐면 45조까지 올라가고 시가총액 순위가 8위까지 올라와 있을 때요. 이런 카카오뱅크가 얼마까지 시가총액 깨지냐면 45조에서 7만 원대로 내려옵니다. 83%인가요? 80%대 조정이 나와요. 80%대. 어마어마하죠. 80%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언제 편입을 하고 언제 끝을 냈느냐예요. 8월 11일, 13일 74,000원, 75,000원, 76,000원, 77,000원 그리고 8월 17일에는 7번의 문자 사인이 나갑니다. 79,000원, 8만원, 82,000원, 81,700원, 82,900원 계속. 그러고 나서 7만원대 중반 74,000원부터 들어오고 8만원대 7번의 문자를 내보낸 종목을 8월 18일 날 9만원대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매수 사인이 없었어요. 왜? 거래가 둔화돼 있어서. 그러다가 마지막 매수 사인 나간 게 9월 14일 이후에는 매매 사인이 없습니다. 9월 14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9월 14일은 장악형의 양봉으로 끝났는데 거래가 못 미쳤어요.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을 하고 목표주가를 드렸는데 손절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손절 가격을. 2차 편입 후 추후 설정해 드렸는데 손절 가격을 설정을 하고 아마 손절을 했을 것 같아요. 67,000원. 저게 언제냐면은 9월 14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안 들여다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작년에 신규 상장하고 상한가까지 들어갑니다. 상한가까지 이 종목이. 뭐 그리고 이제 얘는 이 뭐 지수 이것도 그 의미도 없죠 사실. 80%씩 밀린 종목 뭐. 응? 여기 보시면은 여전히 70% 하락이에요. 고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8월 이날이 17일이고 이날이 18일에 요 고점 있죠. 몸통으로 양봉으로 나오고 나서 꼬리 달릴 때 전량차익 실현 겁니다. 여기서부터 개장초부터 계속 따라붙은 거예요 이날. 여기서 편입했고 여기서 편입했고 개장초부터 죽어라고 따라붙은 거예요. 응? 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거래 터진 게 요 날이고, 응? 요 날이고 장악 확인형에. 그러니까 실패되더라도 이런 날은 뭐 예를 들면 들여다볼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전날이 맞나요? 전날이? 아니구나. 요 날이구나 이거는. 그럼 요 날의 경우는 5MA, 20MA 거래량의 양봉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어? 결론은 마지막 9월 달에 그 마지막 매수사인이 어디서 나갑니까? 매수사인 나간 거. 매수사인 나가게 보여드린 9월 14일 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요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장악형이 떴거든요. 장악형이 뜨고 상장했을 때 초대량 거래량은 아니더라도 이때는 무시하고 상장했을 때 초거래량.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록을 깬 거예요. 우리나라 종목의 거래대금 최상위 1위는 삼성전자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원래 삼성전자가 형성해서 가지고 있던 기록을 2020년 12월에 셀트리온이 깨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분의 1분이 안 되는 애가 깹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020년 12월에 깨는 거고 2021년도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다시 8조 원대 거래대금 터지면서 1위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위 자리를 셀트리온에서 뺏어온 게 카카오뱅크가 저때 3조 6천억 터지면서 신규 상장인 날 3조 6천억 터지면서 상한가. 그 다음날 추가 폭등. 저 기록을 또 깬 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17일 날 4조 원을 터뜨리죠. 8월 10일, 8월 17일 4조 원을 터뜨립니다. 그게 역대 2회 우리나라 삼성전자 빼고 지금도 안 깨지는 3위는요 카카오 지금도 안 깨지는. 그러니까 저런 거래대금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카카오뱅크 쪽에서. 결론적으로 얘네는 이제 그 신규 상장했을 때 거래대금이니까 이걸 빼고 그럼 예를 들어 대략적으로 뭐 이런 거래량이었다. 그럼 이 거래량의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혹은 5MA, 20MA, 5일, 20일 평균 거래량의 흐름을 넘기는 위치. 그렇게 하고 장악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이 장악형의 요자락에 9월 14일 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매매세인이 없죠. 손절. 그 다음엔요. 거래가 없습니다. 들어갈래야 윤정두가 매매 사인을 드리고 싶어도 들여다 볼 수 있는 날이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없잖아요. 9월 14일 이후에 거래가 일부 터진 거 요때 한번? 요때? 응? 근데 요때도 음봉이고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 사인 자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게 중요하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이 1,000억을 넘겼어요. 사상 최대치예요. 끝내줘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좌가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예요. 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기준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작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 이런 기준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언제 고점을 잡을까를 명확히 알지를 못하면 대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당시에 7만 원이든 뭐든 손절을 하고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낼 때 수익 낼 땐 좋죠.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다시금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짧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 당시에 이런 데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에요. 우리나라 2위 기록을 깬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래대금과 함께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서 따라붙어서 이 수익을 냈다면 시가총액 45조짜리 우리나라 8위까지 올라온 종목을 수익을 냈다면 그 다음에 거래가 없으면 안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윤정부는 여기다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거래대금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저평가가 아닙니다. 저평가의 가장 근간은 첫 번째 카카오뱅크와 우리가 이 당시에도 들여다보고 있고 가지고 있던 KB금융, KB금융을 정리해서 카카오뱅크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카카오뱅크 20% 30%까지 채운 거예요. 시가총액이 뭐 45조에 8위까지 올랐는데 금융지주사 시가총액이 10위 밖에서 맴돌고 있을 때 신한지주 KB금융이 시가총액 20조 원대 하고 있을 때 얘는 45조였다고. 근데 실적은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얼마요? 좀 보여드려요. 5조씩 나와. 5조. 5조. 자, KB금융 봅시다. KB금융의 순이익이 컨센서스 기준이 얼마 나옵니까? 지금 금리 올리고 이제 조금 금리 올리고 순이익 부분이 4조 8천억, 4조 9천억 뭐 그대로 나 5조 수준. 아니 그런데 얘가 무슨 실적이 3분기 영업이익이 카카오뱅크가 얼마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나왔어. 1,000억. 5조가 아니라 1,000억. 5조가 아니라 1,000억. 5조가 아니라 순이익이 3분기 순이익이 1,000억 나오면서 3분기까지의 누적 그리고 4분기까지 누적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 3,600억 나온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시가총액 비교가 되냐고.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니다. 두 번째 기준에 플랫폼 사업으로 놓고 보더라도 정부 규제가 있고 그거는 프리미엄에 대한 해석이 될 수가 없다. 결론은 지금은요. 낙폭 과대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아 저평가인가요? 저평가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들여다보나요?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 중에 하나.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거래대금이 안 실려 있다면 얘도 강하게 어필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짝 얘도 10% 카카오페이는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살짝 균형을 바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카카오페이가 2% 카카오뱅크가 20%까지 채웠어요. 대박 수익 냈죠. 응? 지금의 기준은 그 부분은 약간 바꿔놨는데 어찌됐건 다음 주에 거래가 수반만 되면 얼마? 주봉 단위로 3천만 주 이상. 주봉 단위로 3천만 주 이상. 하루에 2,600만 주 터졌는데 무슨 주봉 단위에 3천만 주가 그게 뭐 악할 사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3천만 주 해봐야 요 정도뿐이 안 돼요. 요 정도. 최소 3천만 주 이상. 그리고 4천만 주가 터진다면 시세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목표 주가 5천만 주까지 만약에 튀어 올라온다? 그럼 짧은 구간에 39,000원. 만약에 4천만 주 정도로 형성이 된다? 그럼 주간 단위로 두세 주 정도 기준에서 39,000원. 39,000원이 뭔데? 공모 가격입니다. 공모 가격이 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수요 예측했을 때 일정 범위 타당성을 부여한 가격입니다. 네? 4만 원이 명목 가격이고 N장 패턴의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 기준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결론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이런 자락에서
명확하잖아요. 뭐 끝내주네 좋네 이런 거는 그전에도 이럴 때도 나왔을 거고 이럴 때도 얘기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도 거래가 5M, 20M 터졌어. 근데 그 이상의 거래가 없으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는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주죠. 다시금. 거래대금으로는 여기 못 미칩니다. 그래도 거래량 기준에 터져 있죠. 그렇게 돼서 움직일 때 첫 바다에 못 들여다 보셨다 할지라도 두 번째 바다 보셔가지고 이때 일봉으로 보시면 18% 오르고 나서 다들 끝났다 했을 거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오르니까 아주 또 멋들어진 소리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이날부터 제대로 들여다 본 거고 늦었다 싶은 그 기준이 아니라 주봉으로 달려고 놓고 보시고 주봉으로는 아주 이쁜 그림이었잖아요. 그 이런 그림들 그리고 거래 터트리면서 이런 그림들 여기서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 그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이런 그림에서 가입을 하셨으면 이 수익을 먹고 나오는 건데 그리고 손절을 하더라도 다시 복수전도 할 수 있는 건데 꼭 보면 여기서 들어오시니까 문제. 선택을 좀 빠르게 하세요. 그리고 주봉으로 이럴 땐 보시는 거라 그랬죠. 일봉으로 먹었다 그러면 주봉으로 가는 거예요. 주봉으로. 어떤 식으로? 주봉으로 딱 봤는데 첫 주에 거래가 터졌어요. 그 다음 주에 거래가 둔화된다? 그럼 못 보는 거야. 여기까지는 거래가 유지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27,000원의 기준도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근데 27,000원을 개파락으로 이렇게 한 방에 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락에서 손절보다는 그렇다면은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만약에 직장 다니시고 이제 못 파신 분들의 질문 그 내용에서 그리고 25,000원에 맴돌았죠. 결론은요. 요날부터 다시 들어간 거예요. 요날 또 꼬리 달려서 또 실패됐지만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면 들어갑니다 했죠. 이날이 그 조건에 맞은 거야. 880만 주였지만 개장 초에 1,000만 주가 터질 수 있을 만큼 9시 10분, 9시 20분, 9시 30분, 10시에 벌써 이미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이상 터지고 양봉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공격적으로 따라붙은 거죠. 수급은요. 수급은 뭐 멋들어지죠. 응? 수급이 들어왔다니까요. 제 한쪽에 보이지만 외국인들의 기준에 50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 외국인들 기준에 500만 주 이상이 10월 11일 28% 오른 날부터 누적으로 띠용 560만 주. 다만 주식수가 4억 7,700만 주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장에 빨간 색깔 선이 개인들 물량 뺏긴 흐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만 주구장창 산 거예요. 뭐 공매 상황, 대차 상황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저걸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래 결론은 수익 좀 잘 내고 고점 차익 실현 잘하느냐 오케이 11월 2일부터 문자 3일 4일 7일 8일 9일 주르륵 얼마에 다 19,000원 2만원 21,000원 22,000원 23,000원 이게 얼마가요? 3만원을 갑니다. 언제? 11월 11일 날 얼마가요? 3만원을 갑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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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얼마? 당일날 3만원을 간다니까 시가총액 14조 시가총액 14조 상한가가 아니라 28% 오르고 3250원 찍습니다. 여기서 문자 나가고 추가 문자 또 나가요. (39,000원) 대에서 그리고 29,000원대 그리고 28,000원대 전량 차익 실현이 다 된 종목이 사실상.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그러니까 고점을 이렇게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문자로 또 채팅방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12월 1일 날 또 6일 날 5일 날 6일 날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도 매수사인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 카카오뱅크입니다. 응? 이게 언제 작년. 이건 작년이에요. 이거는 문난님 계실 때 작년. 그리고 11월 2일 날 카카오뱅크 푸른희망 선생님 얼마? 19,750원 얼마에 매도세 나왔어요 아까? 28,000원대? 아니라니까 3250원 찍고 29,000원, 28,000원대 하여간의 차익 실현이에요. 얼마에 몇 프로예요 그러면? 11월 2일 날 사서 6거래일, 7거래일 만에 50%, 14조짜리. 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아니에요. 24,000원에, 26,750원에, 25,000원에, 25,900원에, 케빈 선생님 19,000원에, 21,000원에, 편입 단가가 놀부파파 선생님 23,500원에, 26,200원에, 25,000원에. 결국은요, 11일 날이요,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옵니다. 11일 날. 수익 범위가. 22% 당일 수익이. 당일 뭐 28%씩 올라가는 종목인데 당일 수익이. 이 수익들을 가져가셔야죠. 지금은 월요일날 카카오뱅크는 좀 더 봐야 돼요. 카카오페이는 일단 거래가 주간날 터져 있는 거고 뱅크는 이슈가 조금 지금 제한적이죠. 이슈가 조금 제한적이죠 지금. 그잖아요. 이슈가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페이는 이슈가 하나가 더 부각이 돼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 기준이 설정이 돼요. 가장 최근의 거래량 부분에 70% 수준은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00만 주 카카오뱅크도 최소 600만 주에서 1000만 주 사이가 터져줘야 돼 사실은. 그래야 변동성 매매를 기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추세 매매는 5MA, 20MA를 넘기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릴 테니까 윤정두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 카카오페이나 뱅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윤정두가 고점에서 명확하게 매도 사인을 줬느냐 그거 하나. 응? 명확하게 윤정두가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줬느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요. 뒤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매매 기준을 뭘로 주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 시중에 들으시는 내용, 그거를 윤정두가 호재라고 얘기하면서 매수 사인을 주는 거냐. 아니면 그걸 오히려 두들겨 패고 다른 내용에서 매수 사인을 주는 거냐. 다른 데서 주죠. 뭐해서. 펀드멘탈은 믿을 게 못 된다. 펀드멘탈은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다. 펀드멘탈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거짓말이 좀 있다. 거짓말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는 철저히 기술적이다. 그 기술적이라는 건 수급을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기준에 우리가 2,400개 종목에서 윤정도도 공구먼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막 올려드리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뭐 공구먼이든 이런 종목에서 SAMG 엔터든 이런 종목에서 뭐 대박 났어 이렇게 마케팅하면 좋은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에서 28% 수익 내드리는 게 더 값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카카오뱅크 11월 11일 날 28%, 12월 1일 날 추가 12%, 그리고 12월 9일 날 2.5%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도 방어력. 근데 저평가인가요? 아닌가요? 저평가가 아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13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 순이익,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지주사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플랫폼 사업자다라고 해도 프리미엄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12월 2일 날 18% 오른 날 최대 실적 달성 18% 오른 이유가 최대 실적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겼다. 3분기 영업이익이. 이거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영업이익 1,000억 넘긴 거 사상 최대치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뭐가 거짓말이냐?
이것이 저평가를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쪽하고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실적이라는 거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재료다 하는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도 이걸 가지고 끝내주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계좌를 시퍼렇게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070억을 예상했어요. 컨센서스 추이 보시면 분기 실적을 3분기 실적을 영업이익을 1070억을 예상했는데 1070억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닌 거예요. 예상치 1070억인데 1046억 나왔어.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겁니다. 잘 보세요.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가 1년 전에 1300억이었다가 6개월 전에 1400억까지 예상했어요. 그러나서 3개월, 1개월 전에 예상치가 1170억, 그리고 11월 1일에 예상치가 1070억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예상치가 100억, 200억, 300억이었는데 1000억이 나온 거하고. 응? 아니, 원천적으로는 금융지주사가 5조 원의 순이익을 내는데 5조 원 수준에. 근데 영업이익 1000억 냈다고 대박이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그조차도 사상 최대 제어 실적이 끝내주게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게 아니잖아. 예상치가 계속 하회돼 있었죠. 하회된 예상치에도 못 미친 거라고. 이걸 명확히 모르면은요, 그냥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내 재산 그냥 다 갖다 뿌리는 거야.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왜 그냥 다른 데다 갖다 쏟아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나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수익이 되겠냐고. 돼요, 그게? 안 되겠죠. 명확하게 보시고 아셔야죠. 그러니까 절대 현재로서의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요인을 잡을 수가 없다. 펀드멘탈 부분에서는 저평가가 아니다. 그 부분 꼭 놓고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잡아드렸고, 그 거래대금이 이미 터져 있었고 11월 2일에 18%까지 올라가죠. 그때 이미 불기둥 마스터님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거래대금 최상일 때. 그러고 나서 12월 2일 날, 그리고 나서 11월 3일 날 이렇게 4.2% 밀려 있는데 편입의 설정 범위입니다. 저점 찍고 돌릴 때 편입입니다. 19,000원대. 이게 얼마요? 3250원 갑니다. 언제요? 11일 날. 거래일수 기준으로 11일, 19, 8, 7 7거래라고 11월 3일 4일인가요? 그러니까 7거래일 동안에 50%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 14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50% 올라와서. 1분봉 보여드려, 5분봉 보여드려, 또 1조월봉 보여드려, 또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서 2650원, 21000원, 22000원, 7일, 8일, 9일 날 계속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계속 잡아야 됩니다. 11월 10일 날에 23,200원에도 여기도 편입입니다. 그리고 11일 날에도 개장 전에 카카오뱅크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11일 날 개장 쪽부터 25,650원 11% 갭상승 나왔잖아요. 갭상승 나왔잖아요. 11% 올라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따라 붙어야 됩니다. 25,650원? 이게 당일날 3만원을 넘겨요. 3250원. 4,800원이 올라온 겁니다. 4,600원. 요 가격에서부터.
그걸 다 보여드리는 거, 그거를. 편입 기준을 11월 2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 매도 사인 나가지 않고 계속 매수. 거래대금이 최상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입니다. 거래대금 최상인데 그 최상위 안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적인 강세야. 어지간해서 밀리지 않아.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한 또 동반적인 강세야. 이것도 어지간하면 밀리지가 않아.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 순매수 1입니다. 카카오페이 6입니다. 카카오페이 상한가 갑니다, 이날. 차익 실현은요, 명확하게 드려야죠. 차익 실현은요, 1차 VI, 2차 VI, 차익 실현은요, 명확하게 29,350원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28,900원, 28,500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밀리지 않고 훅 넘어가요. 훅 넘어가면서 32,250원을 형성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차익 실현의 이유는 뭐였어요? 15% 이상은 오버슈팅이 맞고, 지금 입술 다 부르터 있는 거 이거 지금. 15% 이상은 오버슈팅이 맞고, 그리고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을 하자는 기준을 우리는 다 설정을 했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40만 주면 뭐 그럭저럭 밋밋하다? 많이 들어오긴 했네, 이렇게. 그런데 주가를 꽉 눌러놓고 143만 주까지 프로그램 더 들어옵니다. 야, 이거 봐라. 거기에 카카오의 초강세, 카카오페이의 초강세, 네이버까지 동반적인 강세야. 이거 봐라. 추가 편입이죠. 근데 주가가 한 단계 일단 올라왔는데 110만 주로 줄어요. 프로그램이. 물론 프로그램 이외에 뭐 외국 기관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좀 주의는 하자. 추세가 뭐 윗방향인데 굳이 어렵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양봉인데 지금 이렇게 양봉이잖아요. 시초가부터 해서 양봉인데 여러분들이 돈 내고 나 좀 케어해 주세요 하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목표 주가 뭐 27,500원 왔으니까 차익 실현하세요. 정신 나간 거지.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은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내려올 때. 또 어떤 정신 나간 친구들 뭐라 그래요? 2분의 1 꼬리, 3분의 1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자. 그것도 안 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종목마다 그게 달라야 돼요. 10,000원짜리 종목이에요. 상한가 30% 올라갔어. 그러면 그냥 단순 예로 이 몸통의 3분의 1, 2분의 1이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00원 밀리면 13,000원에서 10,000원 밀리면 차익 실현하고 13,000원에서 1,500원 밀리면 차익 실현. 그럼 그런 바보 같은 짓거리가 어딨냐고요. 막말로. 그래, 변동성 큰 종목 작은 종목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결론은 우리는 상한가에 상한가에 절반 차익 실현,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3분의 1, 2분의 1 지점까지 밀려 내려와요. 깨졌어? 깨지고 돌릴 때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리면 편입입니다. 3분의 1 지점 내려왔다고 편입이 아니에요. 2분의 1 지점 내려왔다고 편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날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주가는 쭉 미끄러졌죠. 그리고 12월 1일부터 재차 들여다봅니다.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그렇게 되면서 이다운 연구원님이 올려주신 종목 검색기에서의 흐름. 그 흐름들을 가져가셔야죠. 볼기둥 마사 먼저 올려드리고 종목 검색기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계속 진행 과정입니다. 사실은 27,000원, 8,000원 거래는 사실상은 제한적이에요. 만약에 여차하면 카카오페이의 기준으로 설정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5%로 설정을 해놨고, 자, 카카오뱅크의 일봉의 기준입니다. 일봉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꼬리가 달리고 3분의 1, 2분의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위에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2분의 1, 3분의 1, 이 만약에 캔들의 크기가 아직까지 제한적인 크기라면은 2분의 1, 3분의 1의 흐름도 보고, 거기서 거래가 지지가 되고 되돌리는지 거래대금의 기준도 보고, 또 이게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에 얼마예요, 이때가?
2만 1,000원, 2,000원, 3,000원이에요. 갭이 나온 거는 2만 원 수준입니다.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 갭이 나온 높이만큼의 요 캔들의 크기, 이 크기만큼이 목표 주가다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 27,500원이에요. 목표 주가가 이 상태라면은 27,500원이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근데 얼마 올라갔다 그랬어요? 3250원.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갭의 위치가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요 자락. 요 자락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렸고, 그 크기가 요만큼이었고, 요 크기는 벌써 27,500원은 넘긴 거고, 여기가 27,500원이에요. 여기가. 결론적으로 그 자락에서 또 갭이 나와서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 만들어 드린 거예요. 앞에 고점 33,000원대까지. 결론은 지금 요 자락에서 25,000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27,000원의 손절이었고 25,000원에 정리 못하신 분들은 25,000원의 지지를 받자. 근데 이틀 연속 저게 이틀이 됐단 말이에요. 거래가 없이.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자. 일단 정리. 12월 1일에 갭 상승이 나와서 좀 더 높은 가격에 편입을 한다 할지라도 거래가 터져 있다. 편입.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편입. 응? 그리고 꼴이 쫙 달립니다. 그러고 나서 차트 이렇게 그려드린 거 보이시죠?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으로 거래가 이렇게 수반이 되고 나면은 요 위치의 고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지금 추세적인 부분이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의 강도,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굉장히 가파르고,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거의 뭐 V자형으로 돌려주고 있고, 고점을 넘길 때 누적 수급이 여전히 긍정적인 위치라면은, 그럼 결론은 시세 분출은 더욱더 확산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쪽의 기준도 이렇게 들여다 보셔야 돼요. 카카오뱅크 쪽의 기준도 상승장악 확인형, 또 샛별형의 기준, 변형 샛별형의 기준까지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월봉의 기준에 장악형의 기준,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 있죠.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 거래 터졌고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나와서 12월 달엔 더 큰 39,000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 아직은 거래가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상승장악 확인형은 형성되어 있는 상태. 그죠?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 부분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쉽진 않죠. 다 오른 거 아니냐부터 해서 혼란스러우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주봉상에 몸통을 넘기는 그런 흐름에 형성이 돼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봉상의 몸통을 종가상으로 넘겨놨어요. 뭐 꼬리 부분이야 언제든 감싸낼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다음 주 거래량이 최소 3천만 주에서 4천만 주, 뭐 5천만 주면 더더욱 좋고요. 하루에 얼마요? 2,600만 주씩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2,600만 주 터지면서. 그래서 주간 단위 3천만 주는 그렇게 무리된 물량은 아니에요. 물론 더 터져야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12월 달에 이미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의 거래는 분명하게 실릴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상승 장악형, 확인형의 기준의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당장 월요일부터 들여다 보셔야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자신감이 결여되고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전화하십시오. 일로. 지금 전화하셔서 나 함께 가고 싶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페이 같은 종목 10월 말 11월 달에, 특히 11월 초에 거래에 있어서 들어갔다가 결국 고점에 차익 실현 못하고 손절만 했어요. 손절했더니 또 페이는 또 날아가고 뱅크도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처를 못하겠어요.
내 포트폴리오 정리가 어려워요. 고점을 놓쳐요.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제발 좀 이좋은 장에 수익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